핵심만 콕콕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트홍의 생명과학 1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림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통하여 감수 분열에 대한 정보를 파헤치는 보충 강의입니다. 고난이도 문제를 정복하기 위한 보충 강의이므로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은 유전자형이 E형 접합입니다. 라지 T, 스몰 t인 어떤 동물의 지원기 세포 A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표는 세포 A에서 T의 핵상과 세포 한 개당 대림 유전자 라지 T와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단 B와 C는 중기의 세포이며 라지 T와 스몰 t 각각의 한 개당 DNA 상대량은 같다. 문제부터가 좀 길죠? 자, 이런 염색체들을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핵상입니다. 자, A세포의 핵상, 상동염색체가 존재하므로 EN, B는 EN, C는 N, D는 N이라고 핵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열 시기를 결정해 볼게요. B에서 상동염색체 두 개가 접합해 있는 이가 염색체를 볼 수 있고 B는 중기의 세포라고 했으므로 감수 1분열 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C는 감수 2분열 중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D는 감수 분열이 끝나고 생식세포로 분화될 딸세포들입니다. 지원기 때는 핵상이 EN, 감수 1분열 중기 때는 핵상이 EN, 감수 2분열 중기 때는 핵상이 N, 생식세포일 땐 핵상이 N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지원기 세포는 체세포와 같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때 DNA 상대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수 분열 시기에 대림 유전자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 t이므로 라지 T, 라지 T, 스몰 t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감수 2분열 중기 때는 라지 T, 라지 T, 그리고 오른쪽은 상동염색체 분리로 인해 스몰 t만 가게 됩니다. 즉 이때 대림 유전자가 서로 분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생식세포에서는 라지 T, 스몰 t 이런 식으로 염색체와 함께 대림 유전자의 이동이 일어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DNA 상대량을 정리해보면 지원기 때는 라지 T 하나, 스몰 t 하나, 감수 1분열 중기 때는 라지 T 2개, 스몰 t 2개, 그리고 감수 2분열 중기 때는 라지 T가 2개고 스몰 t는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0. 그리고 뒤에는 라지 T 하나, 스몰 t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A세포의 핵상은 EN이고 상동염색체가 존재하므로 대림 유전자의 합은 항상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라지 T 동형접합일 때도 2, 0 해서 2가 되고요. 스몰 T 동형접합일 때도 0, 2 해서 2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염색체와 함께 대림 유전자가 이동하므로 A세포에 존재했던 스몰 t가 D세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D에 존재하지 않는 스몰 t는 반대편 생식세포에 존재한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추가된 조건만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상이 EN인 어떤 동물의 지원기 세포 A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암컷의 성염색체는 XX, 수컷의 성염색체는 XY란 조건이 붙었네요. 자료 1과 다른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자, 염색체만 보면은 상동염색체가 아니므로 핵상이 N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핵상이 EN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르면서 상동염색체로 간주되는 염색체가 X와 Y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나온 거죠. 커다란 염색체가 X염색체, 그리고 작은 염색체가 Y 염색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동물이 수컷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지 T와 스몰 t는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대림 유전자구나. X 염색체와 Y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로 간주되는 이유는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여 감수 분열 시 X 염색체와 Y 염색체가 분리되어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X 염색체와 Y 염색체는 엄연히 다른 염색체이므로 X 염색체에 있는 대림 유전자는 Y 염색체에 존재하지 않고 Y 염색체에 있는 대림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A세포에 있는 라지 T 요 한 개는 X 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고 Y 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죠. Y 염색체가 오른쪽으로 갔고 X 염색체가 왼쪽으로 왔습니다. C세포를 보니 라지 T도 없고 스몰 t도 없습니다. 이 말은 라지 T는 반대편 X 염색체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DNA 상대량을 통해 라지 T, 스몰 t 대림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X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외가 생기죠. 지원기 세포에서 대림 유전자 개수의 합이 2가 아니라면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쌍의 대림 유전자를 통해 몇 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실제 문제는 두 쌍 이상의 대림 유전자 DNA 상대량을 통해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자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도 조금 길어졌죠? 핵심 조건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동물 E에는 4에 지원기 세포 A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총 4종류의 대림 유전자가 등장했고요.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기 모세포의 염색체가 상염색체 2개와 성염색체 2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라지 H, 스몰 h부터 살펴보면 핵상이 2n인 지원기 모세포의 대림 유전자 개수의 합이 2이므로 상염색체에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라지 T는 0, 스몰 t는 2이므로 스몰 t 동형접합으로 이것도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대림 유전자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4가지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고 상염색체 2개, 성염색체 2개라고 나와 있으므로 라지 H, 스몰 h가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면 라지 T, 스몰 t는 성염색체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림 유전자 개수의 합이 2로 똑같을 수 있는 경우는 성염색체가 XX일 경우에는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므로 대림 유전자의 개수의 합이 2일 수 있다. 어느 대림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존재하는가 라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이 동물은 암컷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왼쪽에 대림 유전자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H, 스몰 t 대림 유전자가 있고요. B에는 이 유전자가 복제되어서 2개씩 존재해야겠죠. 자, 알파벳을 2개씩 쓰면 너무 많으니까 염색 분체 2개로 존재하는 모습이에요. 스몰 h 제곱 그리고 스몰 t 제곱 스몰 t 제곱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C쪽으로 라지 H 2개가 오면 반대편으로는 스몰 h 2개가 가야겠죠. 그리고 스몰 t 제곱, 스몰 t 제곱이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돼야겠죠. H가 각각 떨어집니다. 여기도 스몰 t가 각각 떨어지고요. 스몰 h, 스몰 t, 스몰 h, 스몰 t.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 대림 유전자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좀 더 난이도 높은 문제는 세포를 뒤죽박죽 섞거나 이 그림을 주지 않고 DNA 상대량 정보만 주고 DNA 상대량 정보도 구멍을 뚫어서 우리에게 제시하면 그 퍼즐을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고난이도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보충자료 4번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종류의 대림 유전자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염색체가 4개이므로 상염색체 2개가 존재하고 성염색체 2개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DNA 상대량을 바로 살펴보면 핵상이 2n인 지원기 세포에서 라지 H와 스몰 h 대림 유전자 개수의 합은 2인데 라지 T와 스몰 t 대림 유전자 개수의 합은 1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자료를 종합해서 라지 H와 스몰 h 대림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라지 T, 스몰 t 대림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성염색체가 XX, 즉 암컷이었다면 라지 T와 스몰 t 대림 유전자 합이 2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림 유전자 합이 1이므로 서로 다른 염색체이구나. 즉 하나는 X, 하나는 Y 염색체이므로 이것은 수컷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이 라지 T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존재하는지 Y 염색체에 존재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염색체가 큰 X염색체에 라지 T가 있다고 가정하고 X염색체에 라지 T 유전자가 있다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염색체가 왼쪽으로 간다면 Y 제곱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XT, 여기는 Y 이렇게 대림 유전자를 표시하면 A, B, C, D를 모두 만족시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에서는 3쌍의 대림 유전자가 나오기도 하고 이 DNA 상대량을 표로 제시하지 않고 그래프로 제시하는 문제도 있고요. 숫자를 주지 않고 OX, 즉 대림 유전자의 존재 여부만 표시하는 유형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여러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에 들어있는 대림 유전자 종류, A세포를 보면은 대림 유전자 종류가 총 라지 H, 스몰 h, 라지 T 세 종류가 들어있고요. B 보면 라지 H, 스몰 h, 라지 T 여기도 세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대림 유전자 종류는 총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 네 종류이므로 절반인 두 종류보다 많죠. 그러므로 핵상이 EN입니다. 두 종류보다 적은 게 바로 C세포입니다. 대림 유전자가 한 종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핵상이 N이고 이 대림 유전자 중에서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대림 유전자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이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직접 나타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D세포와 같이 대림 유전자 종류가 딱 절반으로 두 종류인 세포는 EN인지 N인지 직접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걸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A, B, C만 확실히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알아두시고요. D세포보다 B세포가 더 감수 분열에서 상위 단계이죠. DNA 상대량을 나타내는 세포를 뒤죽박죽 섞어서 퍼즐을 맞춰야 할 때 2번 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상위 단계 세포에 없는 유전자가 하위 단계 세포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포 A, 지원기 세포에 스몰 t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생식 세포에서 갑자기 스몰 t가 존재할 수 없죠.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여기에서 0이 아니고 1이다 라고 하면은 절대로 D세포는 아래 단계일 수 없습니다. 즉 오히려 D가 가장 상위 단계일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위 단계에 있는 유전자가 상위 단계에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2번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나서 포기하지 말고 친구들과 함께 서로 도와가며 문제를 해결할 때 어느샌가 생명과학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이 감수분열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